여러분 이제 다시 4단원 들어갈 차례입니다. 콜센터 운영 관리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볼 건데 이제 19번 문제예요. 근데 뭐 보통 이제 각 과목별로 제가 한 25문제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 과목은 솔직히 이제 문제를 좀 더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시 문제까지 합쳐 가지고 한 30문제 정도로 뽑았어요. 예시 문제까지 합쳐서. 근데 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인바운드 콜 처리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인바운드 콜 처리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바운드 콜 처리 품질 퀄리티인 것 같은데 콜센터의 위치인지 처리 이건 뭐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정답은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보면 돼요. 텔레마케팅 성과 지표는 수, 시간, 인력, 돈으로 나뉘어요. 콜센터가 잘 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활성화한 콜수가 있는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콜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력이 있는지, 아까 아마 500명, 600명보다는 10명으로 그 이익이 있는 게 더 낫지, 그죠? 그리고 돈, 매출, 요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인바운드는 성과 관리 평가 지표가 평균 통화 처리 시간, 그죠? 한 사람이랑 통화를 막 1시간, 2시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평균 통화 시간, 표준 작업일 평균 통화 수, 이렇게 수나 시간에 관련돼.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나 시간,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해. 응답률, 뭐 판매량, 평균 가치, 뭐 비용 뭐 잔뜩 들어가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 액, 돈. 판매 건당 비용, CPR, 콜 응답률, CRR, 판매량, 돈이 아웃바운드에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객관식은 딱 요 정도면 이 두 문제에 관련돼서는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아웃바운드 개인당 성과 양적 지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죠. 요거. 그죠? 자, 됐습니까? 됐어요? 돈이다 돈. 콜수, 시간, 인력, 돈 중에서 인바운드는 돈이 안 들어가고 아웃바운드는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게 CRR이니 CPR이니 콜, 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알 필요 없어요. 자, 내용을 봤을 때 인바운드 콜 처리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선생님 인바운드니까 평균 시간 수준, 인력 투입 정도, 시스템 접근 수준 다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콜센터 위치죠. 그죠? 이걸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자면은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콜당 무슨 매출 뭐 원가 관련 뭐 어쩌고저쩌고 CRR 낸다든지 이렇게 내는데 요거는 문제를 상당히 쉽게 낸 문제였어요. 콜센터 위치랑 인바운드 콜 처리 품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이것은 공부 안 한 분들도 풀 수 있는 기출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비비꼬자면 그렇게도 낼 수 있다. 자, 됐죠? 그리고 예시 문제 들어갑니다. 콜센터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게 콜센터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 쪽에서도 다뤄줘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직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콜센터 문화 쪽에 조금 더 가까워가지고 요거 이 문제로 뺐는데, 자, 1번 직업관, 사명감, 근무 만족도, 근로 조건이 있죠. 자, 콜센터 문화에는 미치는 영향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업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과 커뮤니케이션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 요인을 물어보죠. 그죠? 자, 일단은 직업관, 사명감, 해당하지 않은 건 근무 만족도, 근로 급여 조건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딱 봐도 뭐 같아요? 개인적인 만족도죠. 그죠? 개인적인 거잖아. 작업관도 개인적인 거고, 사명감도 개인적인 거고, 근무 만족도도 개인적인 거야. 근로 급여 조건은 어디서 정해주는 거예요? 기업적 요인이죠. 기업적 요인. 그죠? 어떤 회사는 급여가 좋던데 보통은 기업적 요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텔레마케팅 예상 편성 및 성과 분석. 텔레마케터의 통합 품질 평가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텔레마케팅 통합 품질 시 평가 시 고려 사항이 모르면 또 넘어가야지.
자, 정답은 1번이에요. 텔레마케터의 통합 품질을 평가할 때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구분하지 않고 텔레마케터의 개인적인 품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강의하기가 좀 애매해요. 특히나 텔레마케터 예산 편성 및 성과 분석 파트에서는 이거 말고 좀 이렇게 낼 만한 문제를 냈으면 좋겠는데 다 이런 식이야,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냥 이 4단원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유 그러네 하고 문제 풀어도 보통 한 4-5문제 나와도 한 3-4문제는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바운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예시 문제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예시 문제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 스마트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마트 기법에 대한 용어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것은 혹시 스마트 기법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기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부서장이나 혹은 오너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자면은 S가 뭡니까? 스페시픽.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근데 시험 문제에는 스페셜로 나왔죠. 특별한. 오너가 좋아하는 용어지. 스페셜. 특별한.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 섹시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가? 목표가 구체적인가? 그죠? 그리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인가? 측정 가능한 목표. 선생님 영어까지 또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시험 문제 낼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다.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SMART잖아요.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명제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명제적으로 무엇을 달성할지 구체적으로. 명제적이라는 게 약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뜻이니까 측정 가능한 건가? 그 목표가 실천 지향적인 건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그래서 가끔 그런 목표 있죠. 오너가 이제 조금 약간 뭉뚱그려 가지고 추상적이긴 하는데 매출이 이제 1년에 10억 나오는 그 기업에서 1,000억을 버는 목표를 잡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천 지향적인 목표예요? 아니면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목표입니까? 그죠? 아니,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어떤 그 이슈성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목표는 달성 가능한 걸 목표로 해서 달성하게끔 해야 돼. 하루에 매출이 뭐 1억, 아니 1억 뭐 1,000만 원, 아니야 1,000만 원 너무 적다.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기업에서 하루에 달성되는 그 매출이 7천이나 8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하다못해 6천 정도만 돼도 바람직하지. 그것도 어려우니까 끌어올리는 게. 근데 5천만 원 정도 하는 매출을 하는 데에서 갑자기 2억을 잡는다든지 10억을 잡는다든지 하루 이내 그것도 요번 달 이내에 그렇게 바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 나오면 타임이나 타임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타임 리미트나 타임리나 똑같은 말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는 영어에 대한 누가 영어를 잘하느냐라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아느냐라고 내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 문제를 스페셜 요걸 바꾸거나 타임리를 뭐 타겟팅 뭐 이런 식으로 내거나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뭐 M이나 A나 해서 솔직히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S랑 T 알고 나머지 M, A, R을 모르더라도 갑자기 알만한 이걸 내요. 뭐 이것도 뭐 리얼리스틱이잖아. 리얼리스틱. 리얼만 알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리얼. 그죠? 이 선생님 이건 액션 오리엔티드고 이건 또 뭡니까? A가 다른 건데요. 같은 뜻이야. 영어를 뭐 이렇게 내진 않잖아. 실질적으로 답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1번이라 그랬죠? 이딴 식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영어로.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아마 2020년도 시험 문제일 텐데 21년도나 22년도나 23년도나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스마트 관련된 용어는 만약에 용어에 대한 이런 영문으로 나온다 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딱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은 좀 길게 해봤어요. 뭐 문제 관련해서 예시 문제 포함해가지고 한 30문제 넘게 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강의는 조금 지루하고 어떤 강의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3과목을 진행을 할 때 저 당부 말씀을 드릴게 필기 시험만 합격할라 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한 1회독만 해도 풀 수가 있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그냥 문제만 풀면 되지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리더냐 리더십을 뭐 별도로 기르냐 뭐 변혁적 리더십 무슨 리더십 이러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내가 발휘를 할지 또 그 직원에 대한 그 직무 기술표라든지 직업 그 업무에 대한 직무 기술표라든지 직무 명세표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좀 귀찮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관리자급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주제 넘게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목이 이제 일단은 인바운드 관련해서 CM 쪽이죠, 그죠? 4과목이 그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